지금 이탈리아와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던 이것이 한국에서 보물 반찬으로 각광받으면서 소박한 해안마을과 아시아의 음식 문화가 뜨겁게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해산물이 빚어낸 감동과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근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레오나르도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삶의 일부로 삼아왔기에 제게 있어 파도 소리와 해풍의 짠 내음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탈리아인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곳이라 관광객보다도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어민들이 눈에 더 자주 띄는 곳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여름이면 모래사장이 찰랑이는 물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이곳 사람들은 그런 풍경에 익숙해져 있어 큰 감흥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바다에 몸을 담근 건 7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어선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 배는 제게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에 올라타 노 젓는 걸 배우고 그물을 손질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부두로 달려가 아버지를 도왔고 주말이면 해가 지도록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노를 젓고 물고기나 게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게 중에는 푸른 꽃게라 불리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탈리아 해역에선 다른 게들이 주로 잡혔고 푸른 꽃게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민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잔뜩 딸려 나오는 푸른 꽃게를 일종의 해양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몇몇 식당에서 가끔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간편하지 않고 살이 적다는 이유로 서민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푸른 꽃게는 거의 팔리지도 않고 맛도 별로인 잡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푸른 꽃게를 잡으면 곧바로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거나 쓰레기장에 내다버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두 한편에 푸른 꽃게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다들 고민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트럭을 불러 폐기물로 분류하고 화물차에 실어보내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냄새도 심했고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은 어선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대대로 이어져 온 생업을 제가 물려받게 된 셈이었죠. 저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듯 저 역시 푸른 꽃게는 돈이 안 되고 귀찮은 존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가끔 요리에 쓰겠다고 소량씩 가져가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레스토랑들은 값나가는 다른 해산물을 우선적으로 찾았고 푸른 꽃게는 늘 뒷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그들은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아닌 제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분이 개인적으로 초대해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해외 어촌 마을에서 살아보기라는 취지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곳의 일상을 체험한다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에 사는 저로서는 낯선 형태의 여행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그분들을 제 어선에 태워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인 가족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살던 나라에서 전혀 볼 수 없던 풍경을 발견한 듯 부두 한편에 수북이 쌓인 푸른 꽃게들부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을 주민들보다 그 게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죠. 저는 조금 의아해서 이게 그냥 쓸모없는 게인데 뭐가 그리 신기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 구성원이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가 꽤 귀한 식재료로 쓰여요. 푸른 꽃게라고 해서 국물 요리나 찜, 양념 등에 활용하면 정말 맛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푸른 꽃게는 손질이 까다롭고 살이 풍부하지도 않은 게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이건 쓸모가 없다라고 배워왔기에 한국에서 귀히 쓰인다니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한국식으로 요리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 어선에 태워 바다에 나갔습니다. 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근해에 널려 있었으니까요. 평소처럼 그물을 올렸는데 또다시 잔뜩 걸려 나온 푸른 꽃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이걸 오늘 저녁에 요리해서 함께 먹어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게니까 마음껏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마을에 있는 낡은 주택 한 채를 민박식으로 빌려 살고 있던 그 가족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탈리아 요리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게를 손질하고 마늘과 고추, 파 같은 재료들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더니 게를 버무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해도 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요리가 완성되어 식탁에 올랐습니다. 마치 양념된 붉은 솥으로 뒤덮인 게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저는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게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버리던 게에서 이렇게 풍부한 감칠맛과 달콤함이 느껴지다니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싶을 정도로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이걸로 만든 거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냥 버려왔던 게가 이렇게 맛있고 귀한 재료였다니 한국에서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게를 즐기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한편으론 이걸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작고 외진 마을에서 새로운 소득원이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상상하면서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한국인 가족에게 배운 조리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해봤자 맛있을 리 있나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호기심에 시도해보았고 결과에 몹시 놀라워했습니다. 이탈리아식으로는 그냥 허드렛게나 싸구려 재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양념 한번 바꿨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라는 반응이었죠. 서서히 마을 내에서 푸른 꽃게가 다른 나라에서는 귀한 요리 재료로 쓰인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점차 한국으로 푸른 꽃게를 수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찾아보고 실제로 한국 무역회사들과 접촉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연락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푸른 꽃게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식재료라는 걸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하고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하자. 정말 우리 마을에서 버려지던 게가 귀한 반찬으로 대접받고 있는지, 이탈리아의 흔한 게가 한국에서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직접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상 긴 비행 시간과 여행 경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호기심이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에 서서 이탈리아의 작은 어촌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에 꽤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시장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산물을 파는 가게에 푸른빛을 띤 게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이 오늘 들어온 신선한 꽃게예요. 라며 손님들에게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꽃게탕, 꽃게찜, 양념게장 같은 요리들이 맛깔스럽게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탈리아에서 온 푸른 꽃게인가요? 하고 물어보자 상인은 네, 이탈리아산 게도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기가 많아서 금방금방 팔리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맛을 보여주겠다며 게로 만든 국물 요리를 내왔습니다. 얼큰하게 매운 국물 안에 게가 들어있어 땀을 흘려가며 먹었는데 특유의 감칠맛과 달짝지근한 게살, 향긋한 국물 맛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아무렇게나 버리던 그 개가 이렇게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며 심지어 인기 있는 해산물로 대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도시를 떠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던 마을 주민들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기회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푸른 꽃게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푸른 꽃게로 만들어진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게장, 게찜, 게수프, 심지어 파스타와의 퓨전 요리까지 가지각색의 조리 방식으로 게가 변신하는 걸 보고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면이구나.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개가 보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식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기회일 수 있다. 사실 전통적인 어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그리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다녀온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그런지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업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해산물을 잡다가 게가 걸려 나오면 그냥 버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게를 따로 선별해 깨끗하게 보관하는 법을 연구하고 한국 무역상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차 수출량을 늘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통관 절차에 대해 배워야 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라면 우리의 손으로 길을 닦아야지요. 그렇게 한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탈리아에서 버려지던 푸른 꽃게를 한국으로 보내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범 수출을 해보았고 상자 포장과 냉동 냉장 보관 기술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한국 회사는 우리는 이 게를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습니다라며 일정 물량을 꾸준히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서 마을 어부들은 이전과 달리 게를 기피하는 태도를 버리고 더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잡고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귀한 식재료를 허투루 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돈이 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미하게 버렸던 자원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자 마을에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건 아니었지만 일단 폐기물처럼 보였던 게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이윤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어부들과 협력하거나 새로운 양식 기술을 배워 푸른 꽃게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는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꽃게 요리를 재현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직접 게를 잡아 요리해 먹는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부두와 어선의 안전 점검을 꼼꼼히 진행했으며 한국 식재료들도 미리 준비해서 한국식 요리법을 제대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한국인들과 함께 게를 잡고 함께 요리를 하며 식탁에서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저희 마을 사람들 역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문화와 삶의 방식을 교류하면서 우리가 버렸던 자원이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어느 때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게를 잡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도 함께 웃음을 터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분들은 굵은 장화와 헬멧까지 써가며 개 한 마리를 놓칠 때마다 깔깔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즐거워서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버려지던 개를 재평가해 돈을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문화적 풍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 세대 전부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놀라워하셨고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겠다는 청년들도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자며 연구를 이어가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요리를 자주 해먹습니다. 특히 게장이나 게찌개 같은 요리는 이탈리아의 스파이스와는 전혀 다른 맛이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자주 찾게 되더군요. 언젠가 이탈리아식 토마토 소스와 한국식 양념을 절묘하게 결합한 퓨전 게찜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시도해봤는데 친구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가족이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저에게 한국식계 요리를 가르쳐준 그 가족이었죠. 그분들이 이번엔 아예 몇 달간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요리 교류회를 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다 함께 게를 잡고 손질한 다음 커다란 탁자 위에 음식을 펼쳐놓고 맛을 보며 웃고 떠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우리 아들도 여기서 함께 지내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걸리를 권하시기도 했고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이탈리아에서도 충분히 유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다가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태껏 이 마을에서 보고 느낀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진솔한 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푸른 꽃게가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나아가 한 작은 마을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고 저 또한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바다의 선물로 태어난 게가 한국에서는 보물 반찬으로 대접받으며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빛나는 모습, 이 모든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저를 부둥켜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눈에 당연히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런 가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와 문화를 통합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과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화와 관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그 틈을 크게 벌려놓기도 좁혀주기도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희 마을에서는 푸른 꽃게를 잡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업회사나 무역상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일을 하던 주민들까지도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친구는
이제 푸른 꽃게를 활용한 한국식 요리를 선보이며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미각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탈리아 해산물과 한국 양념의 조화를 콘셉트로 한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그 축제에는 한국의 셰프들도 초청해 함께 요리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마을 밖에서도, 심지어 이탈리아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와서 푸른 꽃게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으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저에게 직접 와서 한국식계 요리를 시연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 셰프가 아니지만 그동안 배웠던 조리법을 최대한 알려드리며 이 독특한 식재료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음식 앞에서는 큰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달까요? 함께 한 숟갈씩 맛보며 웃는 모습이 정말 정겹습니다. 돌이켜보면 몇 해 전 한국인 여행객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개를 잡으며 살겠지만 푸른 꽃게는 그대로 버리거나 기껏해야 사료 정도로 활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작은 게 하나로 인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아버지의 작은 어선을 조금 더 개조하고 새로운 설비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른 꽃게를 좀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냉장 시설을 강화하고 한국무역회사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는 중입니다. 언젠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의 두 번째 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를 활용해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마을과 한국인들 간의 우정을 꽃 피워준 상징이니까요. 언젠가 이탈리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게 축제를 열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심히 지나치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 마을의 푸른 꽃게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곳에선 잡히는 족족 버려졌던 게가 한국에서는 보물 반찬으로 대접받으며 식탁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얼핏 모순적이라 느껴졌지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니 이 모순이야말로 문화와 인간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음가짐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배에 오르기 전 오늘도 게가 너무 많이 잡히면 어쩌나가 아니라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더 알뜰히 보존하고 선별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인해 우리 마을이 더 널리 알려지고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하면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마을도 이제 세계 무대에 설 준비가 됐다고 농담 섞인 자부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가끔 바다가 잠잠하고 햇살이 고즈넉하게 파도 위를 반짝일 때면 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땐 이 바다가 그저 당연히 주어진 환경이었고 삶의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삶의 무대로 삼는 건 변함없지만 그 의미가 훨씬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찹니다. 마을 노인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푸른 꽃게 하나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네. 어떻게 보면 작은 생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다니 세상 일은 정말 모를 일 아니겠나.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바다는 늘 우리에게 넉넉한 자원을 제공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보존하고 가꾸는 건 온전히 사람의 몫이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했던 개가 누군가에게는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으니 앞으로 이 바다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언젠가 이탈리아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조그맣고 아담한 우리 마을에 한번 들러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한적하고 대형 숙박시설 같은 건 없지만 바다 냄새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여러분을 반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제가 몸소 푸른 꽃게를 잡아 한국에서 배운 양념법으로 요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게살 속에 담긴 달달함과 양념 특유의 매콤함이 입 안가득 퍼지는 그 맛이 얼마나 일품인지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한때는 버려지던 게를 찬양하며 웃고 떠드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맛과 함께 버려지던 가치가 어떤 계기로 인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까지 마음속 깊이 새겨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푸른 꽃게가 가져다준 인연과 배움은 비단 우리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저는 그 답을 푸른 꽃게에서 찾았고 지금도 그 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이 한 번쯤은 자신이 사는 환경과 일상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보물이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마을의 사례가 증명하듯 의외의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단순한 개 한 마리가 바꾼 건 비단 수익 구조나 식문화뿐 아니라 사람 간의 교류와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감동의 출발점이었지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부두로 향합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노를 젓고 그물에 걸려 나오는 푸른 꽃게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작은 스승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개가 저에게 일깨워준 발견과 존중의 가치는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레오나르도는 앞으로도 푸른 꽃게와 관련된 새로운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저와 같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 푸른 꽃게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발견되길, 그리고 마치 바닷물 결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계속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갈고리와 그물을 준비하고 사소하게만 보였던 게 한 마리가 전해준 큰 깨달음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노를 젓습니다. 이 작은 개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니 세상에 불가능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 깊숙이 묵직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잔잔한 파동이 되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푸른 꽃게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찾은 레오나르도였습니다. 언제든 우리 마을에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바다 내음 가득한 바람과 한국식 양념으로 다시 태어난 게 요리가 여러분을 기다릴 테니까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